마르셀 듀샹과 앤디 워홀. 마르셀 듀샹은 병기를 가져다가 갤러리에 떡하니 갖다 놓습니다. 예술은 아름다움의 추구인데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더러운 오물을 처리하는 병기라는 오브제를 작품이라고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서명하고 연도를 써서 내 작품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전치입니다. 원래 병기가 있어야 할 장소는 화장실입니다. 병기는 화장실에 있으면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갤러리에 오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의 관습화된 생각을 깨뜨리고 병기를 가져다 작품으로 삼는 순간 장소의 교체, 위치의 교란이 일어나고 전치가 벌어집니다. 더러움이 아름다움으로 바뀌고 일상이 바로 예술이 됩니다. 결국 이것은 원시의 예술과 맞닿는 측면이 생겨납니다. 원시의 예술은 노동, 일상, 휴식, 축제로부터 비롯됐으니까요. 이 그림은 앤디 워홀의 팝아트입니다. 똑같은 통조림을 100개 모아 놓았습니다. 팝아트는 예술이 고상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대중이 일상에서 보고 즐기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와서 만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대를 대표한 대중 스타 마릴린 먼로의 얼굴을 가져와서 다양한 색깔로 풀어냅니다. 그전까지 누구도 마릴린 먼로를 예술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지요. 통조림은 사람들이 매일 먹는 식품입니다. 이 통조림을 무한 반복하면서 똑같은 통조림을 계속 나열하여 예술을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이것이 우리의 스토리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관객과 더불어 춤추는 커뮤니티 댄스. 최병철 감독이라는 분이 만든 빨래춤이라는 제목의 춤을 봅시다. 일종의 공연이지요. 그런데 야외에서 춤을 춥니다. 춤꾼들이 빨래를 하면서 춤을 춥니다. 일상을 예술로 만들었죠. 이런 춤을 커뮤니티 댄스라고 부릅니다. 커뮤니티 댄스는 공동체 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무대가 정확히 설정돼 있지 않고 주로 야외에서 구경꾼, 관객을 참여하게 해서 춤을 추는 장르입니다. 무대 위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발레 같은 춤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전문 댄서들이 극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형태를 벗어나 밖으로 나와서 관객과 어울려 하나 되는 춤을 춥니다. 예술은 무대, 갤러리, 시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연결의 예술. 그래서 예술은 일상과 미학이 결합하고 미디어가 이를 연결함으로써 새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연결입니다. 일상과 예술이 연결되고 다시 미디어가 연결되는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의식주행, 문학, 음악, 미술, 무용, 건축, 연극, 영화, 출판, 필름, 방송이 각각의 요소를 가지고 다양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연결되는 함수를 그려냅니다.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옷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옥수수를 너무 좋아했는지 옥수수 무늬옷을 만듭니다. 멋있지 않나요? 이것은 의와 식을 연결한 사례입니다. 예술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상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발상이 새로운 영감이 되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김도영이라는 디자이너를 알게 되었습니다. 티셔츠에 과일 그림을 그려 넣는 디자이너입니다. 김씨네 가게를 운영하면서 과일 티셔츠를 디자인하고 또 월드비전 같은 국제 민간 기구와 세계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이런 셔츠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의와 식의 연결이자 결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척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옷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장갑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모자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신발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상상력 매트릭스의 조합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어보고 저렇게 이어보고 이렇게 연결하고 저렇게 연결하면 새로운 상상력이 나옵니다. 인문의 가치와 예술. 예술은 인간의 삶과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인문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고 할 때 그 가치는 인간의 일상과 뗄 수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순수한 미학성을 추구하기 위한 흐름으로 흘러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인간의 일상과 결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예술 장르 중에서도 조금 더 근본적인 장르는 문학, 음악, 미술, 무용입니다. 문학은 글자로 표현하지만 처음엔 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소리, 미술은 그림, 무용은 몸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림, 소리는 예술의 가장 근원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됩니다. 문화 콘텐츠에서는 이를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를 이렇게 저렇게 연결하면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연결과 결합과 조합으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문화는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것은 의식주행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고도의 추상적인 형식으로 아름다움을 구현하려는 행위가 바로 예술입니다. 예술은 인간의 문화적 욕망을 가장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일입니다. 문화적 인간은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고 시를 쓰고 건축을 하고 연극을 하고 영화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술은 왜 필요합니까? 인간은 왜 시를 쓰고 읽나요? 왜 노래를 만들고 부르나요? 왜 그림을 그리고 보나요? 사실 시나 노래나 그림이 없어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예술이 없다고 해서 인간이 곧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살고 죽는데 예술은 필요 없으니 결국 필요 없는 것일까요? 예술이 없다면 인간은 곧바로 즉각 죽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죽을 겁니다. 예술이 없는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부터 온 세상에 그림이 없어졌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림이란 그림은 다 사라진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갤러리에 못 가겠네요. 내가 좋아하는 화가 그림 못 보겠네요. 그뿐인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옷에도 그림이 있고 집에도 그림이 있고 밥에도 그림이 있고 매일 아침부터 들여다보는 핸드폰에도 그림이 있고 우리 삶의 곳곳이 모두 그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컴퓨터의 명령어는 아이콘이라는 그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콘이 사라진 컴퓨터는 아마 좀 복잡해지겠네요. 그걸 모두 글로 설명하거나 말로 설명해줘야 하니까요. 음악이 없으면 노래가 없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노래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래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나요? 예술을 즐기지 못하는 인간은 그 영혼이 피폐해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를 겁니다. 시와 그림과 노래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문화를 대표하는 일이 됩니다. 일상에서 시작하는 예술. 예술의 주제는 많은 경우 일상에서 옵니다. 일상을 의식주행이라고 했는데 많은 예술이 이런 주제를 다룹니다. 예를 들면 맨부커상을 받았다고 해서 유명해진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고기를 먹기 거부하는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그리는 소설입니다. 밥에 관한 이야기이죠. 만일 그렇다면 이걸 확장해서 적용해보면 여기 옷을 거부하는 한 인간이 있어요. 밥 먹기를 거부하는 증상을 거식증이라 한다면 옷 입기를 거부하는 증상을 거의증이라고 이름 지어봅시다. 어떤 사정으로 옷을 입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쩌다 이렇게 됐고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상상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모난 공간에 갇히는 걸 끔찍이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주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사람은 도대체 어쩌다 그렇게 됐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화를 거부하는 사례들이죠. 일상과 대중예술. 일상을 소재와 주제로 삼는 일은 대중예술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문화 콘텐츠에서도 많은 경우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먹방도 그렇고 음식 만드는 콘텐츠도 그렇습니다. 옷 입은 얘기고 집 짓고 팔고 사는 얘기고 자동차 얘기고 어디 떠나는 얘기고 떠났다가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삶의 출발이 의식주행이고 그것이 문화의 출발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해서 가장 수준 높은 미학까지 다다르고 싶은 것입니다. 대중예술과 문화 콘텐츠는 그 중간 경로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능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의식주행의 욕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일상의 욕구를 가장 고도화되고 추상화된 형태의 아름다움으로 추구하는 형식이 예술입니다. 한강의 소설은 고도의 추상화된 형태로 밥의 문제를 재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밥의 문제를 미술의 형식으로 재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옷과 미술을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옷을 그릴 수도 있고 옷에 관해 뭔가 고민되는 지점을 그릴 수도 있고 옷의 특정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그릴 수도 있고 특이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그릴 수도 있고 아무런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보는 것이 바로 문화의 매트릭스입니다. 일상이라는 문화의 출발점과 예술이라는 문화의 종착점을 매트릭스로 만들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종으로 횡으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극도의 아름다움에 도착하려고 하는 게 예술입니다. 좋은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를 한번 듣고 나면 이제 다른 소리는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아름다움의 극치를 경험하면 더 나은 아름다움을 듣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스피커에 미치면 폐가 망신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은 꼭 아름답기만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20세기 초까지는 주로 아름다움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부터는 예술이 즐거울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싹 틉니다.
예술은 때로는 즐거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대중예술이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음악도 즐거워야 하고 미술도 즐거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층 더 일상에 가까이 가는 예술이 생겨납니다. 팝아트는 대표 사례입니다. 앤디 워홀이나 키스 해링의 예술을 보면 그림을 재미있게 가지고 놉니다.